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정보 보안과 보안 기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들을 외부의 그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보안 요건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 보안 요건에 대해서는요. 전에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자, 첫 번째가 기밀성이에요. 즉 비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시스템 내의 정보와 자원은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접근 허용되는 거겠죠. 자, 정보가 전송 중에 노출되더라도 데이터를 읽을 수 없습니다. 자, 무결성이에요. 시스템 내의 정보는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 가능하고요. 정보의 내용이 전송 중에 수정되지 않고 전달되는 것을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자, 가용성이라는 것은 인가받은 사용자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거고요. 자, 인증. 알겠죠. 자, 정보를 보내오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사용자를 식별하고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검증하는 것을 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인 방지 있습니다. 부인 방지는요, 데이터를 송수신한 자가 송수신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 송수신 증거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즉 오리발을 못 빼게 해주는 것을 바로 부인 방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보안 요건이었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정보 보안의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우세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글씨 한자도 토시 한자도 빠짐없이 제대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막기 부분이에요. 자, 흐름 차단인데 그 데이터의 정상적인 전달을 가로막아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가용성을 저해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가로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송신된 데이터가 수신지까지 가는 도중에 몰래 이거를 보거나 도청하여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기밀성을 저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수정이에요. 자, 정손된 데이터를 원래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행위죠. 무결성 저해가 되고요. 위조. 마치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송신된 것처럼 뭐 해주는 거죠? 꾸미는 거죠.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송신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자, 무결성 저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악성 코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자, 이것도 뭐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거긴 한데요. 이 악성 코드가 오히려 바이러스보다 좀 더 많은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자, 스파이웨어나 그 다음 트로이 목마, 드로퍼 등과 같이 컴퓨터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악성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위협의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자, 첫 번째 웜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 웜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네트워크를 통해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제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높여 결국 시스템이 뭐 해주는 거죠? 다운시키는 거죠. 아예 동작하지 못하도록 다운시키는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자, 대표적으로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있죠. 여러분들 요거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 네, 그래서 이 웜하고 이 분산 서비스 공격이고 두 개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오버플로우 공격이라고 하죠. 자, 모든 거지 여러분들 오버플로우. 넘쳐나게 되면 그만큼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한꺼번에 이제 여러 사람이 몰리는 기능이에요. 자, 슬래머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웜이고요. 자, 트로이 목마는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트로이 전쟁 영화에서 나온 건데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하여 프로그램 내에 어떻죠? 숨어 있었죠. 트로이 목마에서 여러분들 목마의 병사들이 숨어 있었죠. 숨어 있다가 해당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활성화하여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트로이 목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백도어. 자, 백도어라고도 하고 트랩도어라고도 하죠. 덫을 놓은 거죠. 자, 서비스 기술자나 유지 보수 프로그램들이 어세스 편의를 위해 만든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를 이루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구로 사용되는 것이 비상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망쳐놓는 그런 기술들이죠.
자, 이것이 백도어입니다. 자, 눈속임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사용하는 행위고요. 자, 스니핑. 자,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슬쩍슬쩍 엿봐요. 이렇게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를 스니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요. 여러 대의 장비를 이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특정한 서버에 어떻게 하죠? 집중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서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죠. 한꺼번에 어떤 하나의 사이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죠? 예,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접속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기능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뭐 꼭 디도스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접속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드로퍼입니다. 컴퓨터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나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을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드로퍼라고 하고요. 피싱 들어보셨죠? 예, 자,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을 발송한 후 메일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허위 은행 사이트로 유입하여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내는 행위. 이거 외에도 뭐 검찰청이라고도 속이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피기패킹이 있습니다. 피기패킹은요, 정당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항상 로그아웃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은 거예요. 떠났을 때 비인가된 사용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 작업을 수행하여 불법적 접근을 행하는 행위를 피기배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생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꼭 반드시 로그아웃 시키는 습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방화벽이에요. 자, 이 방화벽은요,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의 통로를 단일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자,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패킷은 내용을 엄밀히 체크하여 인증된 패킷만 통과시키는 구조예요. 그래서 패킷 등에 의한 외부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자, 이 방화벽은요,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의 침입자를 역추적하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자, 방화벽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보안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특히 내부 있죠. 원래 내부의 고발자가,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내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해킹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화벽 같은 경우는요, 그 의미만 이렇게 쭉 파악해 놓으십시오. 이 부분은요. 자, 암호화입니다. 자, 암호화는요, 데이터를 보낼 때 송신자가 지정한 사용자 이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평문을 뭐죠? 일반적인 문장을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것이죠. 자, 데이터 통신에는 여러분들 보셨어요. 도청이나 부정이나 부정 접근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해 놓는 것이 암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암호화의 종류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암호화의 종류에서 보시면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 상태 대칭형이라고 지금 보셨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해 주죠. 대표적으로 DES가 있어요. 장점은요. 예. 그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빠르며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크기가 작아요. 단점은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할 키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죠. 자, 그런 다음 공개키 있죠. 이거는요.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 시켜줘요.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는 하는 키는 공개키로 공개하고 복호화할 때 비밀키로 할 때는 비밀키로 만들어주는 거죠.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리면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파일 크기가 커요. 대표적으로 RSA가 있습니다. 장점은 키 분배가 용이하고 관리해야 할 키 개수가 적어요. 단점은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리며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파일 크기가 큽니다. 자, 사용자 인증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내용도 조금 더 쉽고요. 두 개보다는 이 부분은 조금 시험지에 가끔 나왔습니다. 자, 사용자를 식별하고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검증하여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들의 접근을 막아줘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아이디와 패스워드 방법이죠. 예. 그 다음 생체 인식. 요즘 많이 쓰죠. 자, 인간 개인이 고유한 신체적인 특징, 지문이나 얼굴 형태, 눈의 홍채, 음성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안성이 뛰어난 것이 바로 이 암호화 사용자 인증 부분입니다.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
자, 문제예요. 여러분들 답만 체크해 드릴게요. 외웠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보세요. 다 그거에 대해서만 물어보죠. 자,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거, 스니핑이라고 그러죠. 자, 정보의 기밀성을 저해하는 데이터의 보안 침해, 뭘까요? 가로채기였어요. 3번, 정보사회에서 정보 보안을 위협하기 위해 웜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요거는 트로잉 옥마입니다. 요거 같이 3개 알아두세요. 이게 웜 형태예요. 자, 다음 중 여러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동작시켜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의 서브 컴퓨터에 집중적으로 전송시키는 거죠. 갖다 퍼붓는 거죠. 이렇게 특정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 바로 DDoS였죠. 자,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뭘까요? 4번입니다. 외워두세요. 6번, 금융기관이나 유명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 이메일 등으로 개인의 금융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예금 및 인출 및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피싱이라고 그러죠. 낚시와 그런 것들이 합쳐진 합성어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7번. 자,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건 뭘까요? 방화벽입니다. 네. 아니죠. 브릿지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네. 자, 8번. 자,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 중 하나인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변조는요, 데이터가 전송되는 도중에 몰래 엿보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거.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러분들, 이거를 얘기해 줍니다. 아니에요. 아유, 큰일 났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제가 약간 적어한 것 같습니다. 자, 브릿지고요. 8번은 3번입니다. 내용으로 바꾸는 거, 변조죠. 변조는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9번 볼게요. 윈도우즈의 방화벽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즉, 바이러스 감염을 인지하는 알림, 이거는 바이러스 감염 V3에서 하는 역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자,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에서 가로채기에 해당되는 거 뭘까요? 2번이죠. 몰래 도청 및 몰래 보는 행위를 가로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과목인 컴퓨터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제 수업 들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